안녕하세요. 율렉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향후 몇 개의 강의를 통해서 트랜지션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오늘은 그 첫 시간이기 때문에 트랜잭션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것을 처리한다는 것은 그리고 그것을 처리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내용을 간단하게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두 개의 문장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문장은 두 개로 나눠져 있긴 한데, 사실은 저희가 일괄 공개를 하기 위한 그런 문장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게시 목록이 있습니다. 그 게시 목록에는 10개의 공지사항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 10개의 공지사항 중에서 관리자가 5개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려고 하고요. 5개 목록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게 지금 테이블 구조에서 보시면은 여긴 아이디인데요. 이런 아이디를 갖고 있는 게시글이 있습니다. 그 게시글에서 공개를 한다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컬럼이 있는데, 그게 pub라는 컬럼이에요. 그래서 그 녀석이 1을 가지면은 공개가 되는 거고요. 그 녀석이 0을 가지면은 비공개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공개와 비공개를 10개를 한 번에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업무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 업무는 반드시 이렇게 두 개의 문장을 실행해야만 업무 로직을 구현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 업무 로직은 어쨌든 10개를 한 번에, 공개와 비공개를 한 번에 설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두 개의 문장을 실행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문장은 두 개인데 제가 생각하는 그런 논리적인 또는 업무적인 그러한 문장으로서는 이게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 명령어를 두 개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 두 개가 사실은 일괄 공개라고 하는 걸 하기 위한 하나의 단위로서 실행되길 바라는 거죠. 이렇게 시퀄 명령으로 봤을 때는 두 개 문장이지만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는 하나의 단위로 그렇게 생각되는 그런 명령어 단위.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내 개념상의 수행 단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트랜잭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괄 공개라고 하는 트랜잭션 이렇게 말해도 되고요. 일괄 공개라고 하는 업무 단위, 업무 수행 단위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그래서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것이 외래어다 보니까 조금 그것에 대한 그 이미지가 머릿속에 없어서 설명이 좀 길어질 수 있는데, 결국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업무 수행 단위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고, 논리적인 단위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단위가 두 개 이상으로 명령어가 나눠져 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트랜지션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트랜지션을 처리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거는요. 일단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두 개의 문장 또는 두 개 이상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 그런 명령어 단위다 보니까 이 각각이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 녀석이 실행됐습니다. 실행되고 나서 얘를 실행해야 되는데, 얘가 실행되다가 에러가 발생한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에러가 발생했다고 하면은 저희가 원했던 그런 일괄 공개라고 하는 논리적인 또는 업무 단위의 그런 수행 단위가 반만 실행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업무 단위가 실행된 건가요? 아니면 업무 단위가 반만 실행되고 깨진 건가요? 그렇죠. 제가 생각하고 있는 수행 단위가 실행된 것이 아니라 그게 깨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저희는 이것이 두 개가 완전히 실행되거나 또는 만약에 반쪽만 실행되었다고 하면은 이 앞에서 실행됐던 내용들도 다시 원래대로 돌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작업, 그러니까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물리적으로 하나의 작업인 것처럼 에러가 나면 다 나거나 수행되려면 다 수행되거나, 이렇게 하나의 명령처럼 이것을 묶어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런 식으로 실행될 수 있게끔 우리는 그걸 조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트랜지션 처리라고 하는데요. 그런 트랜지션 처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바로 네 가지입니다. 그 네 가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요 네 가지를 줄여서 ACID 또는 ACID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Automaticity, 스펠링이 틀렸네요. 여기에 A가 들어가고요. AT가 빠졌네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넣을게요. AT. 자, Automaticity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원자성. 원자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원자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식성이 있죠. 바로 깨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논리적인 수행 단위가 두 개 이상의 쿼림으로 이루어져 있어도 그것이 하나처럼 묶여가지고
깨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지켜줘야 한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원자성.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논리적인 수행단위는 절대 깨지지 않도록 처리해야 된다. 그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 내용이 일관성인데, 일관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데이터의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관성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가 여러 개의 명령이 이제 수행돼서 이것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것 중에 어떠한 녀석이 그 데이터를 결함이 발생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만들었다 라고 하면은 결함을 발생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 결함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수행 전에는 결함이 없었는데 이 업무를 수행하러 하니까 데이터에 결함이 생겼다. 그럼 일관성이 깨졌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어쨌든 트랜지션 과정에서 이 수행 과정에서 업무적으로 결함이 생기는 데이터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일관성이고요. 그 다음에 아이솔레이션, 고립성. 이건 좀 제일 어려운 내용인데요. 이건 저희가 이제 여러 스레드 또는 여러 사용자에 의해서 어떤 데이터가 이제 사용되잖아요. 그럼 한쪽에서는 조작을 하고 한쪽에서는 그 결과를 줘야 할 텐데요. 내가 작업을 처리하기 전에 다른 애가 끼어 들어가면은 문제가 되니까 끼어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가 처리를 완벽하게 끝날 때까지 건들지 마라고 하는 옵션이 이제 주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고립성이에요. 좀 어려운 내용인데 저희가 이것을 하나씩 다음 시간부터 요거 하나 설명하고 그 다음 시간에 요거 하나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지속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저희가 데이터를 변경하거나 그랬어요. 그러면 그 데이터 변경된 내용이 이제 트랜지션이 끝나고 나면 이게 완전하게 이제 데이터베이스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저희는 그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다 보면 커밋이라는 명령어와 롤백이라는 명령어를 다루게 돼요. 그때 커밋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저희가 업데이트를 해보고 뭐 인서트 해보고 딜리트도 해본 다음에 자, 여기까지는 괜찮네. 자, 이걸 한번 적용합시다 라고 할 때 커밋이라는 명령어 쓰게 되는데 그 커밋이라는 명령어가 바로 이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속성이라는 것은 영구적으로 데이터를 완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데까지 되어야만 트랜지션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바로 네 가지라고 하는 녀석을 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완벽하게 지켜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트랜지션을 처리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크게 볼 게 없는 게 두 가지가 있고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일관성은 당연히 당연한 거죠. 이건 특별히 볼 게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트랜지션을 처리했더니 결함이 발생했다. 그는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제약 조건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절대로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거고요. 이거는 제약 조건으로 해결할 문제고 이거는 당연히 커밋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저희가 작업했던 내용들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커밋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커밋을 해주면은 당연히 이건 지켜지는 거예요. 문제는 이 원자성과 그 다음에 고립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음 시간에 저희가 이 원자성을 알아보고 그 다음 시간에 고립성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